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새입니다. CBT 보건문제 2019년 3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규산 SI죠? 규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인데요. 규산을 만약에 도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하면 도열병균이 침입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피 증산이 촉진되지 아니라 각피 증산이 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질화된 그런 벼 잎을 만들어서 도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규소는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벼한테는 꼭 필요한 원소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1번 벼, 보리 등 외떡잎 식물에서 규소는 많이 흡수되고요. 엽실에 침척되어 규질화 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질화된 잎은 튼튼하기 때문에 도열병균이 침입하기 어렵고요. 규소가 잎에 축적되면 잎을 직립하게 되고 수광태세가 좋아지게 돼서 도복을 방지합니다. 규소가 물관에 축적되면 증산이 심할 때 받는 압력에 대해서 견디게 해주기 때문에 도복을 견디게 해줍니다. 2번입니다. 피투니아가 속해 있는 과는 피투니아, 페추니아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답은 가지과예요. 이런 과 문제들이 우리 필답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가지과,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감자 좀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다 가지과고요. 상추, 근대, 케일은 국화과, 기생꽃, 까치수염, 봄맞이, 앵초과, 아욱과는 무궁화, 접시꽃, 목화가 아욱과입니다. 그래서 과마다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는지를 평소에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세요. 3번 좀 어려운 단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광준단, 나이트 브레이크. 이게 왜 이제 번역이 나이트 브레이크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깬다 이렇게 저녁을 약간 차단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야간의 조파예요. 광중단, 야간 조파 같은 말인 거죠. 밤에 불빛을 켜주는 거예요. 이게 중단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개화를 조절하는 경우는 답은 1번입니다. 단일성 식물의 개화를 억제한다. 자, 우리가 단일성 식물은요, 같은 말로 장야하 식물이에요. 단일성 식물은 낮의 길이는 짧고 밤의 길이는 길어야 꽃이 피는데, 광중단, 야간 조파라 같은 말이라고 했죠? 밤에 불을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장야가 중간에 깨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 식물의 개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장일성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장일성 식물도 물론 단야하 식물이겠죠? 장일성 식물 단야겠죠? 하지만 연속적인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야간 조파를 했을 때 똑같이 장일식물도 꽃이 억제가 돼요. 하지만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장일성 식물보다는 단일성 식물이 장야하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을 비춰서까지 개화를 조절하는 경우가 단일성 식물이 많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 광중단 용어 자체가 제 느낌적으로 번역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요. 야간 조파가 훨씬 더 야간에 불빛을 비추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4번입니다. 옥수수를 300평을 심으려고 할 때 필요한 종자량은?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평 3.3제곱미터입니다. 옛날에 아파트 이제 구매하실 때 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제곱미터로 다 하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평에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0.3, 0.9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파종 간격인 거죠. 우리가 제곱미터로 계산하려고 이제 단위를 맞춰주다 보니까 1cm는 이제 100cm가 이제 1m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주다 보니까 30cm는 0.3, 90cm는 0.9가 된 거예요. 이거를 곱해주면 면적이 나오겠죠. 파종 간격의 면적. 그거 다음에 이제 3.3으로 기준을 나눠주면은 평당 12.22가 됩니다. 그래서 12.22가 되기 때문에 곱하면 3660. 그래서 이거 제가 자주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 냈던 퀴즈인데요. 예시 문제 다른 것도 같이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보시면은 또 계산기 가져가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랑 간격이랑 파종 간격이 있는데요. 자, 이랑 이게 두둑을 이렇게 그리시고 두둑을 이제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랑 간격이잖아요. 하나의 두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골이 있으면 이제 이거 두둑과 골 합쳐서 이랑 이랑 하는데 두둑 가운데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그 사이의 거리가 이제 90cm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두둑 자체 거리가 90cm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간격은 여기다 파종하고 여기다 파종, 여기 파종 간격이 30cm. 그래서 이거 네모를 곱한 다음에 이제 3.3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5번 우리나라의 맹류 재배 포장에서 나타나는 광엽 월년생 잡초가 아닌 것은 광엽이다. 입이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년생이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좀 이렇게 넘어서 나는 두 해에 걸쳐서 싹이 터서 자라나는 이듬이 열매 맺고 주는 잡초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넓고 이제 겨울을 나는 그런 잡초가 아닌 것은 발행이에요. 발행이. 이거는 이제 식물보호기사에서 잡초 문제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발행이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잡초예요. 화분과. 그러면 잎이 좀 가는 거죠. 그래서 발행이, 그다음에 강아지풀. 강아지풀은 아시잖아. 잎 얇고. 둑새풀, 돌피, 개기장 이런 것들이 화분과 잡초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잡초표가 이제 컴팩트한데 화분과 방동사니까는 딱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근데 광엽잡초라는 게 너무 잎이 넓은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 게 광엽잡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분과 방동사니까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광엽잡초겠구나 라고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논과 밭잡초 구분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6번 휘무지 방법 중 휘무지가 뭐죠? 바로 취목이에요. 영양 번식 방법 중에 나뭇가지를 휘어가지고 번식하는 방법이 휘무지인데요. 흙 속에 매몰시켜서 발芽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휘무지가 이제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를 휘어가지고 어떻게 휠까에 대해서 뭐 당목치법, 선치법, 파상치목 하는데요. 고치법은 같은 말로 공중치목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요. 이거를 환상박피를 합니다. 우리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환상적으로 돌려깎기라는 거죠. 환상적으로 박피. 수피를 깎아서 거기에다가 수태, 이끼 등을 감아서 새로 그 부위에서 뿌리가 나오게 하는 영양번식 방법. 취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하는 거는 이제 고취법이다. 공중취목이다.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고취법, 공중취목. 7번입니다. 춘화 현상의 가뭄 부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춘화, 버널리제이션이죠. 같은 말로 춘화 현상, 춘화 처리, 버널리제이션. 이거의 가뭄 부위는 생장점입니다. 아니면은 종자의 이제 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헷갈릴 때는 어떤 거랑 헷갈리시냐면 일장 현상의 가뭄 부위로 알맞은 것은 하면은 잎, 성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장 현상, 밤과 낮의 길이 그거에 대한 가뭄 부위는 잎이고 춘화 현상, 온도에 대한 가뭄 부위는 생장점과 종자의 배라는 거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쉬운데 은근히 쉬운 걸로 틀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8번입니다. 작물의 열해, 뜨거운 피해의 주요 기구가 아닌 것은 자 뜨거울 때는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되고요. 증산이 과다가 되죠. 그리고 철분 자체가 침척이 되고 암모니아가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우리도 뭔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소 대사 이상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축적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의 주요 기구는 봤는데 원인이 뭘까? 원형 단백질이 응고가 되고 전분이 점개화, 엽록체 기능이 상실되고 원형직 말이 액화되면서 막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주요 기구, 원인과 그다음에 기구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또 냉해랑도 또 구분이 되실 수 있거든요. 9번입니다. 생리적 중성 비료는 너무 쉬운 문제. 요소입니다. 요소 우리 기억하시죠? 질소 몇 프로? 46%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비료를 크게 화학적 반응, 생리적 반응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화학적 반응은 그 자체, 이 비료 자체의 그런 탄성, 중성, 염기성 이거를 구분하는 거고요. 생리적 반응은 토양에 시비했을 때 토양과의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쉬운 거는 요소입니다. 생리적으로도 중성, 화학적으로도 중성. 그리고 용성 인비도 좀 쉬워요. 용성 인비도 화학적으로도 염기성, 생리적으로도 염기성.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쉽다. 쉬운 것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부터 차근차근 헷갈리는 것부터. 그래서 기존의 기초가 안 됐는데 막 더 하고 싶다.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원래 학습과 농업과 뭔가 다이어트와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 기초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생리적 중성비료, 화학적 반응 중성비료는 요소다. 용성민비는 생리적 알칼리성, 염기성 비료다.
생리적 용비성 비료다. 그래서 오늘 요거 용소랑 용성인비까지는 외워주세요. 10번 다음 중 보르도액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약재는 보르도액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병해충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 농약 자재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석회 화학제, 기계 유제, 유기 인계 약재와는 절대 보르도액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 항합제 답은 1번이에요. 보르도액은요 순도가 높은 황산구리 그리고 생석회와 이용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석회유에 황산구리액을 첨가해야 돼요. 석회유에 황산구리. 석회유와 황산구리에 저온에 반응시켜야 되는데 만약 황산구리액에 석회를 첨가하면 두 가지 액을 따뜻한 상태에 반응시키면 산성액이 되고 석회 보르도액 입자가 크게 물에 골고루 풀리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시옷에다가 히읗 황산구리액을 첨가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유기농업 기타 시험 볼 때 요걸 쓰게 돼 있었습니다. 11번이에요. 작물에부터 흡즙 하면서 식물질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침샘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염소를 파괴하여 입이 위축되거나 황화하여 생육이 저해된다. 바이러스 매개한다. 여기만 봐도 진딧물인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딧물 자체도 굉장히 힘든 그런 병해충이지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약도 없습니다. 그냥 다 뽑아서 태워버리시거나 알 자체를 개선시키셔야 돼요. 12번 콩과 녹비작물로 알맞은 것은 콩과라는 건 이제 두과, 두유 생각하셔서 이제 콩과랑 두과랑 이제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자운형입니다. 남부에서 이제 많이 키우게 되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헤어리 배치, 자운형, 클로버, 알팔파, 풋배기 콩, 풋배기 완두, 루핀 이게 이제 콩과 녹비 작물이에요. 그리고 벽과 화분과 작물은 귀리, 오트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옥수수, 그다음에 보리, 호밀 등 이런 것들은 녹비 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벽과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이요. 가을 국화를 재배할 때 이제 추국이죠. 가을 국화 추국을 재배하려고 할 때 꽃눈 분할을 유도시켜서 개화를 촉진시키려고 한다. 자, 가을 국화는 낮의 길이가 짧은 이제 단일성 작물인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밤의 길이가 긴 장야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차광처럼 자비를 해야겠죠. 광을 더 짧게 이제 그 전에 해줘야 되고 이거를 해주는 거는 꽃눈부나 50에서 55일 전까지 이것까지 연계해서 알아주세요. 답은 13번의 3번입니다. 14번 변온에 대한 작물의 생육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온이라는 거는 낮과 밤의 그 온도의 변화 차를 얘기합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맹류, 화곡류, 우리가 식용작물들을 이렇게 먹을 때 이 식용작물 종류들은 밤온도가 이제 높아서 변온이 낮을 때 개화를 촉진합니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밤낮의 온도차가 이제 크게 되면은 개화를 촉진하고 밤온도가 차가 적으면 동화상무 양분이 저장돼서 빨리 자라는데요. 그래서 맹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밤의 온도가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을 때 개화를 촉진합니다. 감자, 고구마의 경우도 주야간 변온이 이제 크게 되면은 괴근의 비대를 촉진하고요. 종자의 발화에도 정온, 일정한 온도보다는 변온이 이화학적 촉진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작물마다 다르고 이게 어떤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퇴비의 부습도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필답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 물리적 방법입니다. 퇴비가 얼마나 부숙되고 숙성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관능적으로 이제 수분이나 형태나 색, 냄새, 촉감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화학적으로는 탄질률,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지렁이를 검사하거나 종자 발화법을 이용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16번 토양 중 일반적으로 용적 밀도가 크고
공급량이 작은 토성은 공급량이라는 건요, 토양의 고상, 액상, 기상 중에 공기와 수분이 차 있는 부분을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이제 토양이라고 보고 1이라고 보고 거기서 입자밀도분의 0.1를 빼면 이제 공급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다 계산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용적밀도 같은 경우에는 사토가 제일 크고요. 공급량 같은 경우는 제일 작아요. 답은 사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적으로 그냥 용적밀도 뭐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미 이런 그런 측정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토성의 점토에 따라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요것도 필답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통기성이 가장 큰 토양으로 먼저 쓰세요 하면 사토부터 쓰시는 거고요. 이게 보수력이 높은 것부터 쓰세요 하면 식토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참 좋은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7번이에요. 피토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토크롬은요. 광흡수 색소로서 일장 효과에 관여해요. 그리고 PR은 호광성 종자의 발화를 억제하고 형광성 종자의 발화를 촉진합니다. 피토크롬은 적색광과 근적의 광을 가역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요. 이 굴광 현상은 피토크롬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굴광 현상은 청색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피토크롬 영상 따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서 따로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18번. 다음 중 하고 현상으로 일으키지 않는 목초는? 자, 하고 현상이 뭘까요? 여름에 너무 고온이어가지고 죽게 되는 목초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초들은 한지형, 북방에서 잘 자라는 추운 초를 잘 이기는 목초들인데요. 보통 알파파, 브롬그라스, 스위트 클로버 등이 이제 한지형 목초에 속하고요. 수단그라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단그라스는 건조한 통에서도 잘 자라는 왕성한 화분과 목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분과 목초까지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19번. 우리나라 밭토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밭토양은 인산이 불용화가 될 가능성이 농토양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심해서 인산의 유효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토양과 밭토양을 비교해 보면 밭토양의 인산을 좀 더 시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밭토양은 인산이 불용하고 논토양보다 심하기 때문에 인산의 유효도가 낮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밭토양은 대부분이 우리가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어서 논토양보다 침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밭토양은 양분 유실이 많기 때문에 논토양보다 양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논토양은 우리가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천연 양분량이 들어올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보시면 밭토양은 논토양에 비해서 양분의 천연 공급이 낮다. 그래서 논토양과 밭토양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개 가지고 기본해보면 인산의 불용화, 논토양 침식, 양분 의존도, 천연 공급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번 상추 종자의 발화율이 80%고 순도가 90%일 경우에 진가, 용가는? 자, 이거 진가에 대한 그런 계산식을 아셔야 돼요. 진가, 용가, 이건 뭐냐면 종자의 전체적인 가치를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청결률이 순도입니다. 그리고 발화율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청결률과 발화율을 곱하고 둘 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문제풀이는 쉽습니다. 72%예요. 21번입니다. 토양 층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을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OABCR, OABCR, OABCR 그리고 유용진모암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이 틀렸는데요. 5층 유기물층위로 여기까지 맞죠? 보통 5층은 A층 위에 위치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2층은 구반연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물 등이 용탈돼요. 최대 용탈층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B층은 A층에서 용탈된 물질이 집적된다. C층은 토양 생성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모재층이다. 그래서 아마 1번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4번 보시면 A층 아래 요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2번이에요. 유기농업에서 칼리, K 화학질 비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우리가 이제 토양에 대해서 배울 때 각각의 그런 토양에 대한 특성 등을 배울 텐데요. 일라이트는 2대1 격자형 광물이고 비팽차형 광물이다. 그리고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라이트 하면 칼륨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용적 밀도가 가장 큰 토성은 자, 이것 중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용적 밀도는 사토가 제일 크죠. 근데 사토는 없기 때문에 사양토가 가장 큽니다. 24번 광합성 양식에서 씨포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씨포식물은 광호흡을 하지 않거나 유관속초세포에서 하게 하는 그런 식물 그런 단계고요. 유관속초세포가 발달되어 있고 고상점 원납두나 포화점이 높은 굉장히 효율적인 작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포식물은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벼, 콩, 보리는 C3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 앞에 문제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25번 내염성이 약한 작물은 우리가 염 하면은 비료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를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금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소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비료의 원술이 뭉쳐져 있는 거를 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염분 내염성의 강한 성질은 사탕, 무, 목화, 양배추, 면화, 유채,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내염성이 이제 약하다라는 거 가장 익숙한 건 콩입니다. 콩. 콩 재배하실 때는 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씨 검사를 이제 측정을 해서 전기 전도도를 통해서 이 토양 안에 염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염성이 강한 거, 내염성이 약한 거 구분을 하세요.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양난이에요. 양난. 26번 토양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토양 공기는요 토양 안속에 있는 공기인데 이런 공기는 대기의 조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기의 조성에서는 우리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비율이 이 토양 공기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른 거 한번 보고 갈게요. 토양 공기 유통의 중요한 기작은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토양 중 산소는 미생물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보다 이 토양 안의 산소가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미생물이 이 산소를 이용하거든요. 4번 토양 중의 통기성은 토양 내 황분에 화학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화 환원 작용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화학 작용, 환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산소를 빼앗기는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은 1번 토양 공기 조성은 대기 조성과 다르다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토양이 물이나 바람에 유실되면 유기농업에서는 상당한 손실이다.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틀린 것은 답은 3번인데요. 경사지에서는 이랑 방향과 경사지 방향을 같도록 재배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경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랑 방향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침식이 비가 내리면서 같이 다 쓸려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랑 방향과 경사지 방향 직각으로 약간 등고선 재배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경사도가 5도 이상의 비탈구에서는 등고선을 따라 띠 모양으로 번갈아 재배하고 유기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입단 구조가 떼알 구조가 되어서 유실이 적어지고요. 경사지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답은 3번. 28번입니다. 토양을 가열 소독할 때 적당한 온도와 가열 시간은 충분히 필답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토양 소독하는 것을 이제 간이적으로는 소토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판에다가 상토를 넣고 6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을 합니다. 약간 볶아준 듯이. 그래서 너무 높게 되면은 유용한 미생물도 다 파괴되기 때문에요. 답은 1번입니다. 29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미나 만타병을 일으키는 중금속은 미수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수 그러니까 수은이죠. 그러니까 Hg 수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카드뮴은 있다 이카 그래서 이 카이 그다음에 미수 그래서 이거 되게 엄청나게 이제 피해가 큰 그런 중금속 병 중에 하나인데요. 미수 이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0번 부식의 음전의 하의 생성 원인이 되는 중요한 작용기는 자 부식이 뭐죠? 토양이 유기물이 변화해서 화학적이고 안정화된 고분장량의 물질이죠. 우리가 퇴비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부식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음전하의 55%가 카르복실기 RCOOH에서 이제 수소가 해리된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부식의 음전화 생성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기작. 카르복실기.